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무언가가 아니어서 외로운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조용한 집안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보내는 날도 이젠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구와 다퉈서도 아니고 누가 멀어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외롭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어도 괜찮았고, 혼밥도 자연스러웠고, 조용한 저녁도 그저 익숙했죠. 그런데 요즘의 외로움은 그때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그건 마치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막막한 감정입니다. 예전엔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팀장님, 자기야, 아버지, 그 이름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문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성의 공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맡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그 역할 안에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기대에 응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요? 50대 중반 여성 어씨는 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땐 정신없이 밥 차리고 학교 챙기고 알람보다 먼저 일어났죠. 근데 이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나니까 사람이 아니라 기능처럼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B씨는 직장 은퇴 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내가 어디서도 소개할 사람이 없어진 기분이에요. 예전엔 이름보다 직책으로 불렸는데 이젠 그냥 아저씨더라고요. 그는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존재감을 잃은 느낌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타이틀을 얻고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역할로 불리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대답하기 어려워진다면 그건 어쩌면 이 외로움이 시작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때, 존재감이 흐려질 때, 그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관계가 줄어서가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나 자신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야 할까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할까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나 역할로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나를 만나야 하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삶의 정점이 아닌 역할이 비워진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가장 바빴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에 대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직원,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시 하나씩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정직한 관심이자 다시 살아갈 이유이니까요.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나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다정하게 돌봐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요즘 따라 말이 줄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별거 아닌 이야기로도 한참을 웃으며 떠들곤 했는데 이젠 말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젠 지쳐버린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 표현 피로라고 합니다. 마음을 꺼내는 일이 반복해서 상처로 되돌아왔던 사람은 점점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이해받고 위로받는 과정이 오히려 더 큰 소모로 느껴질 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60대 여성 어씨는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도 얘기하면 엄마는 또 왜 그래?
그냥 좀 가만히 있어요.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입을 열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은 괜찮을까? 혹시 또 상처받진 않을까?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 보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줄인 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고 예민해져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50대 남성 B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하루 일과를 물어보면 이야기를 잘했는데 요즘엔 대답이 짧고 무슨 말을 꺼내도 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이젠 말을 꺼내는 것보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걸 택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관심 있고 아직도 걱정되는데 그걸 표현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요. 말을 줄였다고 마음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이 한 문장은 많은 중년의 마음을 대신 말해줍니다. 말은 없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던 시간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운 걸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자니 상처가 크고 말을 참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죽은 게 아니라 더 조심스럽고 더 깊어진 마음이 살아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시절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요즘 들어 말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결코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말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을 안전한 공간을 원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내주는 조용한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런 공간이 사라질수록 침묵은 길어지고 마음은 안으로만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말하는 연습이 아니라 내 침묵의 이유를 이해해주는 연습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감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 대신 쓴 한숨에도 표현하지 못한 눈물 속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않아 외로울 때 이 영상이 당신의 말 없는 감정을 조용히 안아주었으면 합니다. 말을 줄였다고 당신 마음이 작아진 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깊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서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낯설어졌어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고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는 사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장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어도 어딘가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길수록 그 거리감이 더 낯설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묻게 됩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중년이 되면 가족과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자식은 자라서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부모님은 점점 나약해지십니다.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전할 타이밍을 잃고 점점 말수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족 내 심리적 거리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 전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감정 표현보다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이어져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60대 여성 어씨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 안 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연락이 없어요. 바쁘다는 거 알죠? 근데 가끔은 엄마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그녀는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그저 이젠 내 마음을 꺼내기에도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 B씨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TV를 봐도 대화는 점점 줄어요. 말하면 짜증내고 말 안 하면 무심하다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말 안 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익숙해진 건지 지쳐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상처 주고 가장 오해가 깊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까운 만큼 덜 말하게 되고 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반복되면 결국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그 거리감은 천천히 감정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쯤이면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생략해버리죠.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가족이기에 때로는 무례해도 괜찮다고 믿고, 가족이기에 상대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기도 하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낯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아주 작은 표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식탁 위에 올려둔 좋아하는 반찬 하나, 그 조용한 표현들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조금씩 가까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말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란 반복되는 작은 친절 속에서 유지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략했던 수많은 감정들, 이제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꺼내보면 어떨까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라는 질문 대신 이제는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떤 거리도 시간도 천천히 극복해낼 수 있는 묵직한 끈입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당신의 조용한 표현이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때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냥 넘겨버렸을까? 그 순간엔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게 맞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감정이 나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화를, 서운함을, 아픔을, 그리고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냥 참자. 지금 말하면 더 상처 줄지도 몰라. 이 정도는 내가 넘겨야지. 그런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내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중년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렇게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어떤 날씨에 어떤 노래 한 구절에 그때 참았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곤 하죠. 60대 여성 어씨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당연한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참아야지. 어른 말에는 토달지 말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눌렀죠. 근데 이젠 그때 왜 그리 속상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살았나 싶어요. 50대 남성 B씨는 직장 생활 내내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살았다고 합니다. 억울해도 가만히 있었고 힘들어도 티 안 냈어요. 팀원들 챙기고 위에서는 눈치 보고 그렇게 30년 넘게 버텼죠. 그는 은퇴하고 나서야 그때 느꼈던 울분과 허탈함이 가슴 한가득이었다는 걸 비로소 마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걸 참고 살아야 했을까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나이 드니까, 책임지기 위해, 갈등 만들기 싫어서,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수많은 이유들이 그때는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내 감정을 무시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 억압 후 회상 단계라고 부릅니다.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저장되어 있다가 괜찮아졌을 것 같은 시점에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을 해석하게 되죠. 그 감정을 다시 꺼낸다는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 순간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그런 기억 하나쯤 떠오른다면 그건 이제 당신이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난 왜 그랬을까? 라고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지금의 내가 그걸 알아주면 돼. 우리는 참 많은 걸 참아내며 살아왔고 때로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을 꺼내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야 도착한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힘들었겠다. 그땐 정말 외로웠겠다. 수고했다. 그 말들을 누가 아닌 내가 내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제는 참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내 상처를, 내 진심을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동안
그동안 정말 잘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정하게 풀어줄 차례입니다. 마무리 멘트 좋아요 구독 채널 소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꺼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용한 위로는 당신이 말하지 못한 감정에 귀 기울이고 조금씩 당신 마음을 이해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 느끼고 싶을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조용한 위로 채널의 다음 이야기로 우리의 이 조용한 여정을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 조용히 머물겠습니다.